대구 수성교에서 대구 상동교까지 신천을 따라서 걸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수성교죠. 대구 중심부 반월당에서 신중심부라고 말할 만한 범어로타리까지 이어지는 달구벌 대로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른쪽으로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해질 무렵의 신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이나 물놀이, 보행단 등을 절대 금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내용은 좋지만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웬 자유, 그리고 회색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활력, 외래어 파워풀,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은 구호를 보면서 상동교 쪽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산책 중입니다. 제일 먼저 수다를 소재로 만든 조형물이 보이네요. 대구 MBC와 삼성 홈플러스가 기증을 했다는 표석이 있고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 뒤로 시비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수달이 서 있고요. 그 아래로 시와 비슷한 수달의 꿈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품을 물고 일어난 흑빛 시궁창이 너무도 옛날을 그립게 해 수달은 깊고 맑은 꿈을 꾼다. 하늘에 무겁게 깔린 먹의 산성비가 밝은 미래를 검게 덮어버려 수달은 맑고 깨끗한 꿈을 꾼다. 친구와 옹기종기 모여 놀던 그 강이 내일로 하여금 다시 가고파 수달은 깨끗한 강의 꿈을 꾼다. 수달이 맑은 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잘 형상화한 내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수달을 보고 신천 강변 산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 20여 분 봤지만 아무도 여기 오는 사람은 없네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라는 구호의 느낌과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 뭔가 닮은 듯 합니다. 조금 올라가니 테니스장이 보입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본 테니스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타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보니까 달성토성에 있는 테니스장이 생각납니다. 달성토성은 풍납토성과 서울 풍납토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옛날 고대 토성 축성수를 대표하는 국가사적이죠. 그런데 일제가 이 국가 군사시설인 달성토성을 1905년 이래 공원화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우리 결의의 역사의식을 흐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달성토성 느낌이 없고 공원 느낌으로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테니스장과 관련해서는 달성토성,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달성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국가사적지 안에서 테니스를 치는 만행이죠, 만행. 이런 일은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사적에서 테니스를 치는 달성토성, 대구의 달성토성, 지금 신천 강변의 테니스장에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현수막을 보니 달성토성의 테니스장이 생각납니다. 달성토성의 테니스장도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인지 궁금하군요. 농구장에서 청소년들 활기차게 농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성교를 지나고 대봉교가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실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공원 등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세계에서 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잠시 화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봉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봉교 아래 맨발 걷기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근래에 설치가 된 모양입니다. 이른바 남녀노소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대봉교 아래 게이트 볼장인데 밤이라서 아무도 없네요. 대봉교를 상징하는 신세계타운이 강 건너에 보이고 있습니다. 강 맞은편은 역시 대봉교를 상징하는 대백프라자가 있고요.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빛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받으며 낮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코스모스가 아름답군요. 신천 물놀이장입니다. 야경이 눈길을 끄네요. 물에 풍선이 떠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론 없고요. 나뭇잎이 가끔 흘러갑니다. 수영장 바로 옆에는 꽃들이 아름다운데요. 가을을 맞이해서 대구 수목원에서 국화 공원을 조성한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국화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화가 지기 전에 꼭 한번 와봤으면 하고 제가 초대를 합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국화 전시장이 끝나면서 출입 금지 팻말이 보이고 뭐 기념 식수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준공기념 식수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것 하나 조성하고 이름까지 새겨놓고 어느덧 희망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교라는 말은 이 다리를 왼쪽으로 건너가면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한다는 뜻인데요.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얘기죠. 이제 중동교 아래를 지나겠습니다. 중동교 할 때 중은 그 가운데 중자죠. 이 다음에는 상동교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중하 하면서 상중하는 보통 높낮이를 말해서 상은 높고 중은 중간쯤 되고 하는 낮다 뜻이죠. 하지만 상동교 중동교 할 때는 높낮이가 아니라 멀고 가깝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동은 멀리 있는 동네고 중동은 중간쯤 위치해 있는 동네고 하동은 가까운 동네다. 그럼 기준점은 대구 시내가 되겠죠.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것은 하동, 중간쯤 되는 곳은 중동, 멀리 있는 곳은 상동이 되겠습니다. 상자가 멀다는 것은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라는 책 제목에도 나오죠. 상고사, 사는 역사, 고는 옛날, 상자가 붙었으니까 아주 옛날 이 말이죠. 그래서 상은 멀다가 됐습니다. 그럼 하동은 어디 갔느냐인데, 하동은 지금 수성동이 하동입니다. 하동 하니까 하자가 신에서 가깝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하 하면 낮다는 통상적인 뜻만 생각하고 하동 이미지가 좋지 않다 해서 수성동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하동교가 될 것이 수성교로 지금 이름이 붙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동교를 지나서 상동교로 나아갑니다. 중동교를 지나니 대구 신천 변천사라는 안내판이 쓰여 있습니다. 밤티제에서 침산동까지 27.06km에 걸쳐 흐르는 신천. 신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대구의 길이다. 물이 흐르니 물길이요, 바람이 흐르니 바람길이다. 수달을 비롯한 갖가지 생물들이 사는 생태의 길이며 사람들이 오가는 소통의 길이다. 250만 명이 사는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천년기념물인 수달이 산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다. 서울이 자랑하는 청계천의 모델도 신천이다. 청계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신천을 벤치마킹 했다. 멀리 상동교가 보입니다. 수성교에서 상동교까지 오늘 마지막 목적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교를 아래를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찍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을 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아직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상태에 그 수준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동교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상이 말했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수는 없다.